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운영 미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줬어? 예. 하룻밤 주무시니까 진을만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춥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더워도 새벽에는. 아이고, 여기 화장실은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 Isn't it hard because of the weather? Yeah, Yes.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Yeah, we're Belgium.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It's really sticky, so Yeah, and the that's not smell nice. is also not very The nice. smell.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을 모두가 예상했을 것이고 행정안전부까지 관여하는 행사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다수의 환자가 나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조직위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 D-76일입니다. 폭우, 폭염, 태풍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이제 오늘 도안 날씨가 현재 한 27도 정도 풍미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 기후 날씨가 굉장히 우려. 에어컨이 가동될 정도로 전력 공급이 돼서 혹시 여기서 더 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샤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시간 그냥 움직이는 거네요. 네, 한 2시간. 맞기 때문에 이 바람이 편안하게 분다고. 아까 시장 뭐 다 나오는 거가 완전 아, 이게 아직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야, 이거 완전 서서히 좀, 시원한 물 나오네. 아, 그래요? 네. 그렇네. 야영 활동에 익숙한 그 스카우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불편한 여건을 각오를 하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잼버리를 계획대로 잘 성공리에 치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힙합을 하면서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엔 발언의 취지가 곡해됐다며 해명했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여러분, 정치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게는 30대 초반, 20대 초반 아들 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예, 지금 어제 초선 의원들과 이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예. 근데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책임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경님을 택한 배경이 있어요. 원칙주의 그리고 개혁적 성향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자, 그러면 우리 여는 말로 말씀으로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청년들한테 투표장에 올 수 있게끔 하는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소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네, 회장님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쓰시면 되고요. 우리 원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대화도 홍보해가지고 야단이야. 이게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 지금 젊은이들이 참 우리 선배들이 참 수고해줬다. 참 애썼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이 노동인들을 관싸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실은 헌법에 입에되는 반헌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말이야. 내가 90이 넘어서 귀가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 홍대철 목사. 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걸 했나요? 그건 좀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요새 이 검사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맨날 수사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뭐 발언하면 징계하냐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노인에게 청년들을 제한하는 뜻의 그런 발언을 해서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국의 노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단체로 와서 당사 앞에 가서 나귀를 꾸미냐고 저 어떤 사람은 휘발유 들고 와서 같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그런 발언을 예민한 선거를 앞두고
해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개최해가지고 아미다 사람한테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각성하시고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택배 노동자 작업 현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간 지켜서 115분 시간 때 이렇게 깜깜 어린 거 이거 들고 나가도 이거 금방 먹죠. 한 30분이면 다 먹죠. 우리가 이제 시대 중에 서초 관주 보면 세 개 중에 어떤 문제에서 일본 일단 작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냉방시설이라든지 뭐 선풍기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위탁 대형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람이 안 통하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미치도록 더워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솔직히 에어컨 같은 이렇게 좀 냉방 시설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고 방안을 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한 30여 대 선풍기 설치했고 근데 이제 그 에어컨 바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까지 사실 없잖아요.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저기 일단 스탠드형 에어컨을 좀 더 설치를 해드리고 이 작업 부분은 저희가 우체국에 다시 월초에 한번 가져왔던 아 진짜 있잖아요. 노숙자 있잖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깡통 하나만 열으셔도 너무 좋은데. 필요하시는 분은 거기로 저희가 이제 응급대책도 그냥 들어갔고 그거 좀 거기가 좀 부탁드리고 좀 잠깐 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갔을 때는 제법 많이 계셨는데 여름에는 여기 잘 이용 안 하시고 밤에는 많이. 밤에는 많이. 낮에는 또 다 나가고. 밤에는 여기가 조금 좀 거리를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좀 냉방이 편입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에어컨 다 풀로 나갈게요. 네, 3명까지는 수용하고. 이제 근로자분들이 그만하세요. 시간을 정확하게 50분하고 10분씩을 가져가려고 예, 연일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공사 현장은 또 공사 현장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죠. 예상대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우리 뭐 다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
보좌관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보건,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80%가 반대하는 인사를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내리치고 나의 정책과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실어주는 언론들은 전용기도 태워주고 따로 대통령실로 부르고 방송장악 시즌2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이 많아가지고 방송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학폭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보시나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증하시면 될 일이지, 아직 검증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 지명. 당내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당이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 과정까지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서 당이 강력하게 계속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비록 반대를 하더라도 청문회 현장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동관 후보를 상대로 질문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안 하세요? 질의응답은 알려대로 방송의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해를 행동을 다 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